네, 관장님 이제 촬영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 한동안 그 유튜브 요거 잘 촬영 안 하는데, 요거 오늘은 이게 좀 회사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재밌더라고요. 그 어떤 그 주식이 뭐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좀 어떤 공부가 될 만한 요소가 많았어. 이건 이제 좀 또 재미삼아 한번 찍어봅니다. 우리 밤 사이에 어떤 다우 나스닥 또 급락을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 이유도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다. 그래서 뭐 어떤 급락을 했는데, 근데 어쨌든 그 3월에 어떤 금리가 결정될 때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요인들에 의해서 주식들이 막 급등했다, 급락했다, 막 이렇게 요동을 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이 전쟁도 막상 그 지금이 문제지, 설사 침공을 해가지고 함락을 시키더라도 그 이후로는 아마 주식시장에서는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다, 이래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그 다우 나스닥이 요동을 치는데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으로 약간 그런 요소가 많지, 우크라이나 이 자체가 어떤 큰 영향을 미친다, 그렇게는 좀 안 보고 싶네요. 어쨌든 요것도 개인적인 시각이고, 그 금리가 이제 인상되는 시기니까 이 금리가 인상되고 하면 시중에 돈이 없겠죠. 그리고 그 신용, 미수 이런 친 사람들은 부담이 클 것이고, 새로 유입되는 자금은 없고, 그러니까 매수세보다는 매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시기니까 종목이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극히 제한적이거든요. 그래서 이 시기는 가능하면 어떤 덩치가 작은 가벼운 주식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기다. 왜?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. 그리고 그 가볍다 해서 부실 기업이나 이런 건 또 안 될 것이고, 또 가능하면 지금 실적이 나오는 시기니까, 그죠? 연간 실적 2021년 거 다 나온 그런 기업을 해야 또 안전할 것이고,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, 오늘 열의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이 광진실업이라는 종목이거든요. 근데 이 종목은 그 시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안철수 테마로 알고 있는 종목이거든요. 그러면 왜 안철수 테마냐? 이 회사 대표가, 허정도 대표가 그 부산의 그 부산 고등학교 출신이고, 안철수도 같은 동문이다. 그래서 항상 안철수 테마로 움직이고 있죠. 비단 이 시기뿐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그 기업의 가치보다는 그 안철수 테마로 잘 움직이는 종목이었어요. 그리고 원가 가볍다 보니까 좀 어찌 보면 그 장난질이 좀 많은 그런 종목에 속했죠. 그런데 이 회사도 역시 최근에도 똑같거든요. 최근에도 보면 그 안철수 테마로 한번 이제 움직였다가 급락을 한 상태예요. 근데 이 종목을 이제 왜 접근을 하고 보느냐 하면, 안철수 테마라는 어떤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 아니고요.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. 그러면 이 회사를 제가 이제 최근에 약간 관심을 가졌던 거는 작년, 그러니까 2021년 8월 31일이네요. 이때 보면 그 공시가 하나 뜨거든요. 어떤 공시가 뜨냐 하면 땅을 이제 부산 기장에 땅을 매입을 하는데, 땅을 매입을 했다고 공시가 떠요.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본사 이전 추진, 이런 목적으로 공시가 하나 떴어요. 그래서 그때 보면 그 신규 땅을 매입하는 금액은 어떤 잔금 개념이죠. 잔금을 2021년 9월 15일 날 계약금을 13억을 부산도시공사에 지급을 하고, 그 이후에 잔금 119억을 지불하겠다, 이런 계약 공시가 하나 뜬다는 거죠. 그래서
보통 보면 이제 뭐 이런 땅 매입한 거는 좀 흔한 기사거든요. 근데 흔한 기사인데, 근데 이 공시를 왜 이제 유심히 봤냐 하면요. 저도 역시 부산에 사는 사람이고 이 회사를 너무 잘 알아요. 이 회사를 위치나 이런 과정, 이 회사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간 거죠. 그러면 여기에서 그 신규 토지 거기에서 본사 이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본사가 이전이면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본사 땅은 어떻게 할 건데 그게 궁금했거든요.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회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죠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보류시켰거든요. 그래 보류시키고 계속 모니터링만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근래 1월 달에 그 뜬금없이 안철수 테마로 얘가 막 확 급등을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이 재밌더라고요. 그래 이 과정을 보면 2021년 12월 21일 날 한 4,065원 이걸 거진 바닥으로 다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바닥보다는 약간 무관심 종목이었죠. 그러다가 이후에 그 안철수의 지지율과 동반해서 얘가 쫙 급등을 해요. 그리고 그 2022년 1월 5일 날 고점, 그러니까 8,610원까지 급등을 해요. 그러니까 거진 100% 이상 상승을 한 거죠. 그런데 2022년 1월 5일 날 8,610원 고점을 찍고 그 다음 날 1월 6일 날 조회 공시 요구가 들어가요. 근데 이런 공시도 참 보기가 드물거든요.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보면 어떤 대선 테마 너무 흔하잖아요. 종목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 따져보면 뭐 이재명 테마, 윤석열 테마 그래 따져보면 수도 없이 많은데 왜 그런 거는 가만두고 얘한테만 유독 좀 가혹하겠구나 싶은 그런 조회 공시가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안철수랑 대표랑 무슨 관계인데 뭐 관계 있냐? 여기 대해서 해명해라. 이게 급등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일종의 그런 질문이었어요. 그러면 회사에서는 뭐 뻔한 답변 아니었겠어요? 뭐 동문인 거는 사실이지만 친하지도 않고 뭐 별볼도 없다. 그러니까 뭐 아무 관계 아니다. 뭐 그렇게 했죠. 뭐 같은 부산 사람, 같은 고등학교.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람이 몇 명인데요. 근데 어쨌든 1월 6일 날 조회 공시 답변이 나와요. 나오면서 뭐 당연히 아무 상관없다. 허정도 대표하고는 별개다. 그러니까 그때부터 상승을 할 때도 가파르게 따블이 났지만 빠질 때도 똑같은 속도로 쫙 빠져버려요. 그래서 1월 5일 날 8,610원 하던 게 2월, 이제 지금 현재죠. 2월 11일 날 4,900원까지 거진 다 빠져버렸어요.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뭐 빠진 과정이고, 근데 이 빠진 과정에서도 보면 얘가 엄청 품절주다 보니까 주식 수량도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만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요. 그러면 이 시기에 이렇게 쭉 보면 그 최고 피크를 찍을 때가 1월 5일이잖아요. 하고 주식은 신용이나 뭐 미술처도 3일 결제니까. 그러니까 한 이틀 후에 집계가 되겠죠. 그러니까 1월 7일 날 보면 이 회사 신용이 최고 피크를 찍어요. 26만 3,723주. 이때가 피크고요. 그리고 이후에 주가가 하락한과 동시에 신용이 빡 털려나가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용이 8만 주. 그러면 그 단기 급락하는 과정에서 신용이 다 털려나갔다. 이래 볼 수도 있겠죠. 근데 뭐 요거는 이제 보통 정치 테마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. 그래서 요것도 누군가가 뭐 한번 뭐 해먹고 나갔구나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는 단계였죠. 그래서 요까지는 뭐 우리가 흔히 접할 수도 있다 이래 볼 수도 있고, 그런데 이제 이 주식을 왜 다시 유심히 한번 봐야 되느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요. 물론 요거는 제 시각이죠. 무조건 이 주식이 이렇다 오른다 이런 관점은 아니에요. 단지 저는
이 회사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매력이 있더라. 그러니까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냥 각자 이제 해석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틀렸다 싶으면 동조 안 하셔도 되고 그냥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죠. 제가 분석한 바를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회사를 매력 있게 느끼는 거는요. 본사 이전한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이 본사 이전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.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시총이 지금 현재 보면 300억대예요. 300억대. 그러니까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보면 시총이 314억. 웬만한 회사 뭐 그냥 우선주만 수준이잖아요. 그러니까 시총이 314억이니까 얼마나 가벼워요. 그 중에 대주주 지분이 42.7%네요. 그러면 단순 계산해가지고 대주주 지분 빼버리고 시총 314억이니까 그러니까 대략 한 160억 요 정도만 있으면 이 주식을 다 아우를 수 있다는 거죠. 그만큼 가벼운 종목이에요. 근데 이런 가벼운 종목은 조금만 매수세가 붙으면 급등도 하지만 반대로 장기 소외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있냐 없냐 그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. 일단은 얘 회사는 그냥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철강 회사죠. 철강. 뭐 자동차 부품이나 아니면 여타 어떤 조선이나 이런 쪽에 원자재, 그러니까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뭐 쇳덩어리 같은 어떤 그런 거를 딱딱 규격을 맞춰서 잘라서 공급해주는 1차 산업 철강 회사라고 철강 뭐 인가공 회사라 보는 게 맞겠네요. 그리고 그 정도의 어떤 회사고. 근데 얘가 보면 땅이, 그러니까 본사 부지 있죠. 본사 부지가 좀 매력이 있어요. 이제 부산 사람은, 인근 사람은 좀 알 수 있는 요소예요. 이 회사가 위치할 데가 부산에 보면 어떤 신평공단이라는 데인데, 신평공단은 뭐 규모는 그래 크지는 않아요. 공단치고는. 그리고 많이, 예전에는 큰 신평공단이 점점 축소가 되면서 이 축소가 되기 시작하고 이 부분을 많은 아파트 단지나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됐어요. 그래서 실제는 이 부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. 이거 뭐 잘 아시는 뭐 동성화학이라든지 뭐 대양전기공업이라든지 어떤 한거라면 한국주철 이런 식으로 조선선제 이런 업체들이 여기 인근에 많이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한 번씩 뭐 기업 탐방 삼아 이래 가보는 회사고, 그래서 이 회사 위치를 너무 잘 알고 있죠. 근데 어떤 위치적으로 따져보면요, 예전에는 공단이었는데 얘가 이제 어떤 지하철이 진입을 해요. 그래서 부산을 따져보면 1호선의 거진 종점에 가까운 위치였거든요. 그리고 부산도 2호선, 3호선, 4호선 계속 개통이 되기 시작했어요. 그러다가 최근에 또 새로운 신규 노선이 하나 개발이 되는데, 이 노선이 부산으로 따지면 어떤 지하철 노선을 봤을 때 이런 디귿자 형태라고 하면, 이제는 이거를 마지막 이어주는 이 노선이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.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신평이라는 이 부분도 좀 어떤 집가 가치의 메리트가 커진 거죠.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는 뭐 전국적으로 뭐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도 많이 있었고, 그래서 그런 요인이 있는데, 이 본사 부지를 어떻게 할 거냐,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봤거든요. 그래서 작년에 8월 달에 그때 알아봤을 때는 이 회사 부지를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했기 때문에 유보를 시킨 거고요.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켜보다가 최근에 이 회사 공시를 이래 보니까 안철수하고 무슨 관계냐, 이 공시를 보니까 저는 너무 웃기더라고요. 뭐 이런 공시를 다 했지, 조회 공시? 이거는 좀 너무 황당한데? 이거 뭐 이런 품절주에 이런 공시 내면 뻔하게 보나마나 아무 관계 아니라고 나올 것이고, 왜? 그전에도 그래 움직였습니까? 그러면 이 회사 뭐 어떻게 될까? 급락하는 거 아니야? 좀 황당하게 쳐다보고 역시나 급락을 하더라고요.
그래서 이제 어떤 주식쟁이 어떤 그 희망상 있죠. 희망 고문. 야, 이거 만일 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개미 털기 위해서 했으면, 와, 이건 정말 효과가 대단해. 괜찮은 방법이었어. 뭐 권장해주고, 누가 머리 쓴지 몰라도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다. 단기 극약 처방. 그런 개념으로 본 거죠. 그러면 만일 이 공시를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했다 하면 뭐가 있을까? 무슨 이득이 있을까? 그런 어떤 재밌는 발상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예전 공시를 다시 유심히 본 거죠. 그리고 그 본사를 만약 이전한다고 하면, 그러니까 이전한다고는 결정이 난 거죠. 그 시기는 2023년도 때쯤 되면 기장에 있는 그 신규 공장이 완공이 되거든요. 그 전까지 이전할 것이고. 그래 보면 기간은 그렇게 뭐 많지는 않다. 그러면 이 본사 땅을 매각을 한다 하면 어떤 식으로 할까 하고 지금 현재 시세는 어떨까? 그래서 한번 찾아본 거예요.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땅은요, 본사 부지는 평당, 그러니까 이 전체 면적이 4,800평 정도 되거든요. 그리고 예전에는 어떤 이 공장 부지에서 약간 확장한 개념이에요. 그거 보면 2006년도에 땅을 추가로 3,000평을 매입을 한 거예요. 그 매입 자금은 그 56억이고, 그 한국 토지 신탁을 상대로 해서 땅을 매입을 했어요. 56억 들여가지고. 그리고 2006년도니까 지금 제법 시간이 흘렀죠. 흐르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이 회사 부지는 4,800평. 4,800평인데 얘가 어떤 그 일반 공단 부지, 공장과 공장 어떤 거래 내지는 그런 것밖에 못했으면 가격이 좀 더 저렴하고 경기가 불황이니까 누군가 새로운 공장을 사러 들어오기는 힘든 구조가 될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주변이 어떤 지하철이 막 들어오고 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요. 지금 이 회사 부지가 준상업 용지 정도의 개념으로 풀려 있거든요.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이 회사 땅을 산다 하면 공장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오피스텔을 지어도 된다는 거죠. 땅의 용도가.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지으면 공장보다는 훨씬 어떤 메리트가 있는 그런 땅이 되는 거죠. 또 역세권이고 평지고 하니까. 그래서 괜찮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 주변 시세를 보면요. 용도에 따라서 약간은 틀려지겠지만 그 평당 한 1200에서 한 1500, 한 요 사이는 그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평당 그 토탈 4,800평이니까 그러니까 1,000만 원만 계산해도 480억이 되는 거예요. 이제 이론적으로는. 그러면 4,800평이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짓는다 하면 부지가 넓고 크면 클수록 더 위로 올라가니까 메리트가 있는 거고, 또 반대로 생각하면 경기가 하강기니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래 큰 땅덩어리를 누가 살까 고민하면 또 가격이 약간 다운될 수도 있는 요소가 있겠죠. 그래서 이거를 보면 보통 한 평당 한 1,000만 원 정도의 매각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. 그래 보면 480억 잡고요. 그러면 얘가 언제 매각을 할지는 그게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작년 그 8월 30일 날 계약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몇 달이 흘렀잖아요. 몇 달이 흐른 기간 동안도 땅을 안 팔았는데 새삼스럽게 지금 팔겠냐? 그죠? 요것도 좀 어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 있다. 근데 언제 팔지는 모른다. 그러면 언제 팔까? 요것도 이제 약간 궁금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래 보면 그러면 얘 역시도 언제 팔까 여기에 대해서 접근을 했을 때 이 공시란 걸 보면요. 때로는 많은 힌트가 숨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을 조사할 때는 결산 보고서나 그 공시 하나하나는 유심히 뜯어보면 제법 많은 힌트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얘도 보면요. 그 기장
기장에 있는 땅을, 그러니까 2021년 9월 15일 날 부산 도시공사를 상대로 기장에 있는 신규 매입지를 계약을 체결할 때 보면요. 계약금 13억에 장금 119억, 이거를 언제까지? 그러니까 3월 14일까지 지급한다,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요. 그러면 8월부터 해가 계속 시간이 흘러와가지고 지금 2월 달이니까 3월 14일이면 뭐 한 달 조금 더 남았죠.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기간밖에 안 남았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하든 이 한 달 안에 119억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야 계약이 성사가 되니까. 아니면 위반이니까. 그러면 그 당시에 이래 보면요. 이 회사가 자산이 한 360억 정도 된다. 그리고 이 토지를 매입하는 토탈 단가는 한 130억 정도 된다. 그러면 자기 자산의 한 36.77%다. 이렇게 공시를 했어요. 그러면 자기 토탈 자산의 36.77이면 절대 작은 액수는 아니죠. 이 회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. 근데 또 자산이란 거는 유동성 자산과, 그죠? 실제 어떤 땅이나 토지, 그런 어떤 자산도 있을 거고, 여러 자산이 쭉 성격이 나누어지겠죠. 그리고 이 회사가 이 땅 말고도 뭐 부산에 뭐 군데군데 한 3-4군데 또 땅이 있어요. 어차피 땅이란 거는 장부 매입가로 표기를 하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곱하기 더 해주면 추가로 한 100억 이상의 어떤 토지는 더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어쨌든 자산 총액이 360억이니까 현찰이 얼마나 있다,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 119억을 회사에서 현찰을 한 100억을 들고 있다 해도 그 회사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 어떤 돈은 있어야 될 건데, 얘를 땅 사는데 왕창 다 써버리면 그것도 운영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, 그러니까 잔금 기준일이 3월 14일이니까 이 안에 땅을 매각할 가능성이 되게 많다. 어떤 이런 식으로 추산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리고 4,800평을 땅을 파는데 이전은 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줘야 된다. 또 이런 전제 조건이 붙겠죠. 판다고 기장은 2023년도에 완공되는데 지금 당장 비워주고 나갈 데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한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이전을 해줄게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땅을 시세보다는 좀 싸게 팔아야 되겠죠. 싸게. 그러니까 싸게 팔아야 되니까 조금 다운해준다 계산했을 때 보수적으로 한 1,000만 원 정도 계산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지금 어떤 여러 이거는 미확인 정보니까 이런 유튜브 상에 진짜 사실이냐 말씀드리면 이제 안 되는 부분이니까 단적으로 뭐라 말은 못 하겠는데,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평당 1,000만 원에 매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아마 곧 이게 나오지 않을까, 그런 어떤 느낌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시기에 가격도 안철수 테마로 급등했다가 안철수로 급락하고, 그러니까 이 시기에 얘가 괜찮은 것 같다. 그 다음에 어차피 장세도 지금 어렵고 힘든 장세에 중대형주, 이런 큰 덩치가 있는 종목은 움직일 여력이 없는 시장이거든요. 그러면 시장 분위기 자체도 딱 이런 종목이 움직이기가 좋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시가총액이 300억인데 땅을 팔아서 480억이 현금이 유입이 된다 하면 이것도 큰 재료잖아요. 그래서 이런 회사는 이런 식으로 안철수로 급등했다가 안철수로 개미 다 털려나가고 탈탈탈탈 다 털린 이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 땅 매각하는 것을 알고 매집을 해서 끌어올리면 이것도 충분히 성산이 있지 않을까,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. 물론 그게 아니라 해도 그렇게 손해볼 그런 위치는 아니라는 거죠. 또 실적도 발표됐고 실적도 한 10억 정도 흑자가 났어요. 그래 나니까 어떤 실적에 대한 부담, 위험 이런 요소도 없고 악재는 거진 반영이 다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일 계산대로 이 회사가 땅을 한 480억에 매도를 해가 그 계약 공시가 만일 뜬다고 하면 이 회사는 급등 요소가 굉장히 많다. 품절 주니까. 그래서
지금 시점에서는 이 회사를 봐도 좋겠다. 그리고 이 땅이 지금 현재 지하철이 추가 노선이 한참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교통 접근성, 메리트가 상당히 커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과거처럼 어떤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조금 더 이 회사의 어떤 자산 가치 메리트를 좀 더 높여주면 괜찮을 것 같다.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회사를 보고 또 이런 어떤 계약, 어떤 조건, 공시 이런 거는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. 어떤 공부가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거 유튜브로 찍어서 또 한번 올려보는 차원이고, 무조건 제가 이렇게 제 관점이 이렇다는 거지 이 종목이 무조건 급등합니다. 뭐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가 판단하시고 이게 메리트가 있다, 가능성이 있다. 그러면 뭐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고요. 그리고 여기에서 그 평당 1,000만 원에 이래 어떤 지금 매각을 추진한다.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팩트고 여러분이 봤을 때는 제 구라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요거는 그 각자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,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어떤 자료를 조사하고 확인한 바니까 신뢰 지수가 제 입장에서는 거의 100% 팩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본인이 확인해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. 그리고 어쨌든 그 앞으로 장은 금리 인상 시기는 당분간은 어렵고 힘든 장에서 이런 가벼운 종목들이 재료가 있다면 움직이기 또 체력에 어떤 먹잇감이 되기 참 좋은 구조다. 그런 어떤 맥락에서 이 종목을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. 네, 이상 마치겠습니다. 네,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했습니다.